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시 저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2차전지의 주가가 연일 주위 사람들에게 오르는 이 시대가 와서 굉장히 뭐 흐뭇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주변에 2차전지나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조차도 에코프로를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많은 직장인들이 에코프로 인증글과 함께 뭐 퇴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재밌는 짤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는 화제의 종목이고, 오늘도 7%나 올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에코프로 BM도 1% 정도 올랐고요. 물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같은 경우 매출을 조금 넘었고 영업이익은 좀 컨센 대비 낮았는데 뭐 사실 뭐 괜찮은 정도의 양호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호한 정도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율이 떨어진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하루도 제가 오늘 이 주가를 좀 계속 쳐다봤는데, 와, 는 기가 막히게 등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심한 등락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을 조금 이제 좀 보면은 뭐 뒤에 말씀드릴 말도 있고 좀 컴팩트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제가 사실 뭐 어저께 그저께 남기고 싶었던 영상은, 저의 전략은 이거는 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나란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2차전지 섹터가 당연히 저는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급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모든 그래프들을 보면 최근 올해의 그래프들이 완전히 그냥 수직 퓨레침처럼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런 종목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안정적인 덜 오른 종목에 중심을 두고 그쪽으로 시프트를 좀 더 현금을 그쪽에다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텔레그램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LG 화학이나 LG 엔솔 뭐 이런 것들도, LG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LG 화학은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고, LNF는 거의 제가 너무나 뭐랄까요, 뭐 AS가 필요할 정도로 좀 저도 민망한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따라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LNF 부분이긴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제가 느꼈을 때 너무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양극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LNF보다 덜 올랄 정도로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50만, 얘네도 50만 원부터 올랐지만 물론 시총이 굉장히 작지만 LG 엔솔이라는 국내 최대 기업을 주가를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리 지금 다 지주회사들이 난리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양극재나 뭐 다른 분리막 이런 것들만 하고 아니는 뭐 생명 쪽이나 이런 기초화학 소재도 하지만, 순수 배터리 소재가 아닌 회사라고는 하지만 그 향후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뭐 왕이 될 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뭐 시청 때문인지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제 전략이 어느 정도 덜 오른 종목이, 왜냐면 또 조정을 당하면 지금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오른다라고 하면 가는 종목이 더 갈 거냐, 아니면 덜 오른 종목이 따라갈 거냐라고 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수들이 뭐 더 전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 성격은 좀 더 안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후자인 안정적인 덜 오른 종목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오늘 굉장히 뿌듯한 결과를 거두었고, 뭐 12%씩 갔을 때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이거 좀 또 내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삼성의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에 LNF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LNF에 거의 올인을 하고 계신 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LNF가 너무나 답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 종목을 비중 차이만 있을 뿐 다루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LNF 영상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제게 비중이 큰 종목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 생각해도 안 가고 하는 것들이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도 뭐 15만 원 가지고 혼자 안 갔었죠. 이런 부분도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수는 좀 많이 저 갖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매수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너무나 혼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슈팅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슈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이죠.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셀 회사 AMPC 그 수혜에 논란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 쪽으로의 비중을 좀 더 높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료 이야기, 첨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오늘 사실 LN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NF는 오늘 사실 조금 저도 멘탈이 조금 이렇게까지 안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또 급락이 됐었는데 5, 6%씩 떨어졌었죠. 그래서 또 저가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또 매수를 했어요. 어저께도 사실 좀 매수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갭이 벌어져서 세로닉스도 오늘 뭐 이제 조금 세로닉스가 이런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10%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뭐 요즘 많이 그나마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LNF를 정리를 하지 못하는 미련이 남는 부분은 이런 수주공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레드우드가 무조건 된다라고 이게 레드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 오해가 있었는데 또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저는 레드우드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게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담이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 레드우드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레드우드와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또 해석을 했고요. 저는 뭐 그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키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담의 말하시는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도 뭐 레드우드가 급하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제가 했고 안 했고를 무슨 뭐 형사 놀이가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받은 뉘앙스는 이런 레드우드와의 합작법이니 뭐 중요하듯이 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우리 그 정도로 잘 나간다. 뭐 레드우드랑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도 레드우드와 합작법인이 언제까지 될 거냐, 나 언제 신청할 거냐, 뭐 등등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니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레드우드와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안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NF를 다 손절했겠죠. 손절이 아니라 익절했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NF 레드우드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담 그때 주주총회 때도 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최수환 대표가 그 청와대에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제휴처 많은 여러 업체와 이런 파트너십을 맺은다는 부분은 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우드는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파나소닉 그 기반으로 해서 레드우드가 또 그 막대한 자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조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드우드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누구나 아무나 모르죠. 근데 저는 레드우드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계속 그 비중을 오히려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의 전략이고요. 저의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양극재를 하시거나 뭐 에코프를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격까지는 아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덜 오른 종목에 조금 더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저도 장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뭐 거의 5% 하락, 6% 하락할 때는 야 이거 참 어이없을 정도로 빠진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참 좀 약간 쓰라릴 정도로 오늘 그래도 20만 원대에도 후반부까지 좀 거기 또 매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미련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는 뭐 스윙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있죠. 이게 행오버 이슈가 있죠. 그때 뭐 배터리 아저씨의 뭐 영상들을 보셨겠지만 IMM 행오버 이슈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네, IMM 행오버 이슈가 있고 또 뭐 JP 모건 행오버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이슈가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수급을 보고 단기 수급 뭐 장기 수급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수급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많은 시비 물량이나 그런 것들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풀리기 때문에 제가 뭐 단타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보고 매수 안 했고 뭐 팔았다가 다시 팔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급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급이 꼬인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수익을 렉을 제가 남사스럽게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뭐 완전히 뭐 저세상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에코프로를 전에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많이 뭐 세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LG엔솔에 많이 비중이 뭐 큰 분들은 거의 뭐 2배도 못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것들을 전부 다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는 그런 상상은 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과 이해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뭐 30배 나은 거를 다 수익을 거두시지 못하고 분명히 중간에 이탈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는 또 이게 또 LNF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뭐 짧게 할게요. 이거는 또 다음에 또 따로 얘기를 하고요. LNF 얘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라베리 또 테슬라 보드진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15년간 재직을 했고 배터리 거장인 것을 다들 아실 거고 퀀텀스케이프 이사진에 대해 있을 정도로 배터리에 아주 관심이 큰 분입니다. 그래서 뭐 리사이클 쪽 이쪽에도 지금 테슬라에서도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데 이게 왜 배터리도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그 어렵다는 양극재까지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얘네들 양극재 해도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얘네들이 그거를 수직계열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연구 랩처럼 생각을 더 장기적으로 보고 트레이하는 것 또는 레드우드나 또 다른 그림들까지도 그린 것이 아닌가
뭐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뿔이 나 계실 거예요. 이거 뭐 지금 LNF 주주분들은 아유 이거 뭐 말도 못하게 저 이상으로 속쓰리실 것 같아요. 저 같은 장기 투자자도 멘탈이 나갈 정도인데 오늘 뭐 마이너스 6% 났을 때 저도 막 완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매수를 하면서도 막 진짜 눈물을 머금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단기적으로 풀릴 수급도 아닌 것 같고 완전히 막 멘붕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스탠다드 모델 3 같은 경우도 텍스 크레딧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RWD 모델이 지금 원래 LFP를 쓰고 있는데 얘네 4680 배터리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4680 배터리가 생산량이 늘었다. 물론 지금 수율이 아직 엉망일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생산량이 늘었다. 얘네들이 그거를 소화할 정도로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봐도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자체 배터리가 성숙도는 낮지만 좀 기다려보고 좋은 소식들이 언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얘네들이 사실 레드우드하고 상관없이 IRA 그 법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수주 공시를 최종 협의를 하고 할 수 있고 공시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무조건 미국 진출을 해야지 뭐 하는 부분도 거기에 물량이 또 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체되면은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부를 그러지 못한 이유가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주가가 모멘텀이 생길지.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수주 공시가 이제 산발적으로 IRA 이후로 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을 하지 못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이 이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고 현금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LNF가 또 가면은 세로닉스는 또 2배 이상 가고 막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들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LNF가 좀 움직여줘야 이런 것들이 해결해질 텐데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나마 너무나 그래도 극적으로 조금 회복을 해준 부분 이게 뭐 그 다음에 LG 화학 쪽의 큰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거는 다 보셔서 강한 요즘에 슈팅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실 거고 텍스 크레딧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좋게 법안들이 더 확정적으로 나오면 셀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셀 회사들이 너무나 안 갔죠. 셀 회사들이 더 가야 됩니다. 뭐 레드우드 뭐 이런 얘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일단은 최근 주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좀 좌절하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뭐 LNF만 커버하는 건 아니고 전 소재를 셀프하면서 다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이 부분이 저도 너무나 사실 다른 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덜 기쁜 그 응어리가 요 한 놈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뭐 저도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한계점은 시간은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을 다 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다들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나 저평가된 거 알고 있어. 근데 분명히 나중에 한 번에 갈 거 알고 있어. 근데 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왔잖아요. IRA가 나온 이후로 지금 몇 주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기다릴 거고 레드우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회사를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희망회로일지라도 아니면 뭐랄까요? 계속 뭐 누구 말대로 뭐 악의 구렁텅이 계속 그냥 먼 산만 바라봐야 될지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뭐 저는 투자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고 동업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안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따라 하시지 말고요.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많은 경험과
어, 이런 것들을 참아왔던 것들이 숙련되어야지 컨트롤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쉽게 권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요 배터리를 계속 투자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내년 몇 년 뒤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일부 비중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기 성격에 맞게 자기 성향에 맞게 원칙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투자 방식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위로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이 우울하고요. 네, 그래도 배터리 전체 섹터가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 잘 좋게 IR은 또 전화도 안 되네요 요즘에.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따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오해를 또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테슬라도 주가도 좀 요즘에 부진한데 좀 반등이 되고 움직여 주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